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주제가 저는 굉장히 짜증이 나면서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백수 남편이 아내 몰래 차를 구매를 해온 거예요. 어이구야. 간도 크죠. 찌찌뽕. 간도 크네요. 근데 구매한 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이 할부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아내한테 자꾸 갚으라고 독촉장이 날라오는데 이럴 때 갚아야 되냐라는 어떨 문제를 것 같아요?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 저는 우선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갚아야 되죠? 그래 맞아요. 오 변호사님이 맨날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서 네. 중요한 말이 있거든요. 똥싼 놈이 치우는 거라고.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죠. 저지른 사람이 네.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쵸? 네. 이게 사실 대법원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판례가 남편 명의로 이제 아내가 캐피탈에서 이제 할부로 차를 구입을 한 거예요.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거면 좀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뭐냐면 부부가 이제 공동으로 가족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이런 계약을 한다던가 뭐 비용을 지출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서로 특별히 뭐 위임장 안 써줘도 대리권한이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생활비 같은 경우. 그렇죠. 네. 마트에서 장 볼 때마다 그쵸, 일일이 뭐 그쵸. 확인할 수 없으니까 대법원에서 이게 그럼 과연 그 일상 가사에 포함이 되느냐, 같이 살아가는 데 꼭 네. 필요한 거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아니라고 했어요. 차는 좀. 그러니까 네. 차 이거 그때 이제 아내가 저지른 거죠. 그쵸. 남편이 갚아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85년도 판례예요. 너무 좀 옛날 그쵸. 판례긴 하다. 1985년도면 지금 도로가 텅텅 비어 있을 때예요. 그럼 차가 차 엄청 있는지 귀한 몰라. 거죠. 그렇지.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차에다 이렇게 뭐 씌워놓고 이렇게 차를 애지중지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차는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보신 적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차에 물질. 차를 커버를 씌우는 시대예요. 예, 지하철 시장이 네네네. 없어가지고 아. 이렇게 좋은 차를 씌워놓거든요. 그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부부간에 공동을 하는 재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판례가 나와요. 이게 반드시 나 차 없는 집이 내 집 중에 세 집은 차가 없는데 니네가 이거 같이 사는데 이게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할 수 그치. 없지 않냐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 변호사님 말씀대로 네.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지금은 차는 거의 필수품처럼 되어 있고 네. 없는 집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일상가사 대리권에 포함된다라고 다른 판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판례가 근데- 변경될 수도 있어요. 차량 사실관계가 여기 변호사가 2명이 있는데 2명 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죠. 오, 자부심이 그냥. 그러면 차에서 조금 더 나가서 만약에 진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몰래 집을 계약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이건 근데 좀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스케일이 다르긴 하고 계약금만 것인 거죠. 그쵸. 계약만, 장치를 네. 능력이 어디 있어요? 일단 10% 지르는 계약금만. 거예요. 네, 그쵸. 계약금만. 중도금, 잔금, 기금 저쪽 남았고. 그쵸. 방송 시간 늘리시려고 원샷 받고 싶으셔서 이게 쉽게 말해서 남편을 대신해서 혹은 뭐 아내를 대신해서 집을 계약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그쵸. 네, 근데 실제로는 한쪽이 허락을 안 했어도 네. 일상 가사에 포함되느냐? 요거는 사실 대법원 판례가 갈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집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집을 산 게 같이 살기 위해서 그냥 실제로 거기 거주하면서 필요한 집을 산 거다라고 하면 그건 일상가사 대리권 범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내가 계약을 했어도 혹은 남편이 계약을 했어도 다른 일방이 잔금이든 중도금이든 이제 지급을 해야 될 네네. 의무가 있어요. 물론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하는 건 상관없지만 네. 예, 그런 판례가 있는가 하면 안 된다는 판례도 있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사는데 집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부동산 투자를 한 거죠. 90년대 판례인데 네. 91년도 당시에 4억 5천짜리 주상복합 건물 하나랑 1억 5천짜리 아파트를 산 거예요.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을 네. 갚아줘야 되느냐가 문제가 됐는데 반포에 뭐 M 모 아파트가요. 2억 원이 안 할 때였어요.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강남 반포가. 근데 4억 5천짜리, 1억 5천짜리를 산 거죠. 이때는 대법원이 일상가사 대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쵸. 누가 봐도 그거는. 그렇죠. 자, 정리하자면 이 부부 일상 가사 대리라는 것은요. A의 승인 없이 B가 행위의 효력을 A한테 미칠 수 있는 문제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A, B 둘 사이의 혼인 관계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일. 그거가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웬만하면 허락 받고 그냥 사이좋게 협의해야지. 몰래 그렇죠. 뭐 허락이라는 사실은 상의해서, 네, 상의해서. 제가 이 판례 뒷얘기긴 한데 네. 부부 간의 관계가 원만했으면 이게 법정까지 갔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이게 분명히 이게 네. 이혼과 이런 게 연결돼 있을 거예요. 이혼하고 재산 분배를 하면서 뭐 채무 관계 문제 있잖아요. 이 채무를 네가 갚아야 되냐. 이게 아마 연결돼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럼 오늘 주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